안녕하세요. 혼자 여행하는 남자입니다. 올해 3월에 방콕을 다녀오고 나서 가봤던 곳들을 영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런저런 현생 이슈 때문에 어쩌다 보니 3달이나 늦게 되어서야 영상을 만들어서 좀 뻘쭘하네요. 어쨌든 새롭게 가본 곳들도 많아서 작년 영상과 같이 이번에 방문한 곳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본 곳은 베이비치노입니다. 에까마이 지역에 위치한 카페고요. 우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멋진 외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년에 갔었던 빠톰 오가닉 카페급은 아니지만 가게 밖 연목과 통창으로 된 건물의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어서 사진 스팟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는 모던한 인테리어의 카페 느낌이었으며 넓진 않지만 테이블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브런치 카페답게 팬케이크, 토스트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습니다. 전 많은 커피 중에서 코코넛 커피를 시켰는데요. 그냥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한 브런치 메뉴는 메이플 베이컨 프렌치 토스트. 커피와 잘 어울리는 달달한 맛과 토스트의 폭신함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음식값 제외하고 서비스료가 10%까지 붙을 정도로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 현지인들보다는 관광 오신 외국인 분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에까마이 근처에서 숙박을 하신다면 예쁜 사진과 맛있는 브런치를 즐기러 한 번쯤 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본 곳은 파야타이에 있으면서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1인 허거집이었습니다. 바로 이자스키 마라. 태국의 허거 프랜차이즈인데요. 1인 허거가 가능한 음식점이었습니다. 제공해주시는 메뉴판에는 영어가 없었지만요.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 없이 주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 위에 해산물, 고기, 야채, 두부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요. 먹는 방법은 트레이 색깔마다 가격이 다르게 책정이 되고 마지막에 결제할 때 종업원분께서 합산해서 알려주십니다. 전 탕은 2가지 맛을 주문했고요. 추가 리필이 가능합니다. 또 허거집 하면 소스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도 소스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매겨서 따로 팝니다. 29바트가 붙고요. 기호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소스를 가져갈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소스를 가져와도 됩니다. 카드가 안되고 현금만 결제 가능한 게 유일한 단점이었을 뿐 저같은 혼녀족에게는 간편하게 허거를 먹을 수 있었고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300바트 중반이 나왔던 걸 생각하면요 가성비도 꽤나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가본 곳이 탄 생추어리 스파. 태국의 유명한 아로마 테라피 브랜드에서 만든 스파 전문점입니다. 방콕에도 다양한 지점이 있지만요. 전 프롬퐁역에 있는 엠포리엄 백화점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다양한 스킨케어와 아로마 제품들을 보면서 구매도 가능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요. 금색과 태국 전통 문양 같은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스파 전에 웰컴차와 함께 체크리스트 작성 후 입장합니다. 이 마사지 내부 공간은 제가 촬영하지 못했지만요.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조도와 아로마 향이 방에 퍼져 있어서 편안한 심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전문 교육과 테스트를 거친 테라피스트들로만 구성된 마사지사분들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마사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 뭐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성향은 어떤 마사지사든 전 만족스럽게 받다 보니까요. 이번에 받은 곳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아로마 마사지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탄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왕 하시는 거면은 타이 마사지보다는 아로마 마사지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곳의 최대 단점은 전 찾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지만 기본 엘리베이터가 아닌 다른 엘리베이터로 탑승해 갈 수 있다 보니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있는 길을 자세히 확인 후에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가본 곳은 전승기념탑에 위치한 로컬바입니다. 바로 힙입니다. 이날은 태국인 친구가 같이 갔는데요. 그 친구의 말로는 태국 젊은이들이 많이 간다는 술집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로컬 펍스러운 구조에 감각 있는 조명과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나 이곳은 로컬 펍답게 외국인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밴드들도 모두 태국 음악을 라이브로 연주하였습니다. 솔직히 메뉴도 다양한 로컬 음식과 안주류들이 많아서 약간 한국의 감성 술집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관광으로 전승기념관 근처를 방문할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요. 만약에 근처에서 여행하시다가 로컬펍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밤 9시 기준 이곳을 방문하면 다같이 노래 부르고 즐기는 로컬의 느낌을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가본 곳은 틱택토 방콕입니다. 엠스피어 쇼핑몰 5층에 위치한 칵테일 바고요. 최근에 방콕 MZ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오르고 있는 칵테일 바입니다. 이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분홍과 보라색으로 조화를 이룬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습니다. 칵테일도 개성있는 시그니처 메뉴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정통 칵테일도 있지만 사진 찍기 좋아 보이는 보여주기식 칵테일이 좀 많아서 술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쉬운 칵테일 메뉴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9시와 10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중앙에서 라이브를 해주시는데요. 감미로운 피아노와 인터내셔널한 팝으로 듣기 좋은 노래들을 펍의 분위기랑도 잘 어울려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디제잉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약간 클럽이라기보다는 지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즐기는 하나의 펍 술집 같았습니다. 가격은 좀 높긴 하지만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좋은 라이브와 디제잉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로 가본 곳은 주요 관광지에서 좀 거리가 있는 베드타운 느낌의 우돔숲역 근처에 있는 무카타집입니다. 바로 짜오방나. 태국에 있는 무카타 전문점으로 현지인들이 정말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과 많은 테이블이 있었고요. 야외에서 먹는 무카타로 현지 식당의 느낌이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영어 메뉴판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게 아쉬웠지만요,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서 주문은 어렵지 않게 가능했습니다. 무카타에서 가장 중요한 숯불, 고기, 해산물 포함 다양한 메뉴, 그리고 소스들도 모두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무카타는 웬만해선 맛의 편차가 크지 않다 보니까요, 메뉴의 신선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고기와 해산물에 잡내가 없는 걸로 봐서 되게 신선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야외에서 먹는 거의 최대 단점이라 한다면 역시나 더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숯불 바로 앞에서 먹다 보니까요, 땀 흘리면서 먹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요,
이 태국에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120바트인 거에 비해서 이 무카타는 1인당 300바트 내외로 즐길 수 있다 보니까요, 최고의 가성비 음식을 로컬 식당의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근처를 여행하시게 된다면 한 번쯤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가본 곳은 마니스버거. 이곳은 아리역 근처에 회사 빌딩들이 많아서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 식사를 하러 온 회사원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 먹거리 골목이 있는 구역 가장 끝에 위치한 곳에 햄버거 집이 있는데요, 또 평점이 굉장히 높길래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우선 주문을 하게 되면요, 바로 현장에서 제조를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도 야외 테이블이다 보니까요, 더운 날씨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치즈버거 베이스에 패티를 3장을 넣는 좀 도전적인 메뉴를 주문했는데요, 굉장히 단촐해 보이는 버거지만요,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고급 수제버거집에서 볼 수 있던 패티의 불맛과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맛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 버거집들이 좀 이제 간을 세게 해가지고 이제 맛이나 풍미를 극대화시킨 경우인데, 여기는 그렇게 간이 세지가 않아가지고 흘리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은, 제가 지금 콜라를 안 시켰는데도 이게 쑥 들어가. 버거의 맛과 퀄리티가 매우 만족스러워서 좋았지만요, 일단 이곳은 야외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기도 하고요, 또 음료수를 팔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요, 저는 직접 방문해서 먹기보다는 아리역 근처에 숙박을 하신다면 배달시켜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햄버거 가게를 방문하신다면 조금 시간을 내셔서 껌프스 아리도 방문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성수동 같이 가면서 예쁜 카페들도 많고요, 커먼 그라운드 같은 공간이다 보니까요,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올 것 같은 곳입니다. 여덟 번째로 간 곳은 케니스 피자. 제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음식점이었습니다. 우선 좌석은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피자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주류와 수입 생맥주도 팝니다. 이곳은 2일 동안 숙성시킨 도우를 화덕에서 구워주는 피자로 유명합니다. 이곳의 피자 가격도 2명이서 먹을 수 있는 크기 기준 화덕 피자가 390바트라서요, 다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비해서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전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스모크 잇 에브리데이를 먹었는데요, 과하지 않은 치즈와 토핑의 맛과 화덕 피자 특유의 탄맛을 제대로 구현해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른 날 갔었을 때는 또 하나의 시그니처 메뉴인 미트홀 피자를 먹었는데 진한 맛이 인상 깊었습니다. 매콤한 해물 아라비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점포에서 파는 음식들의 가격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음식점 선택하라면은 전 이곳을 고르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로 간 곳은 로도스 방콕. 1층은 테이블도 많지 않고 간격도 조금 좁았고요, 2층은 어느정도 넓기도 하고 좌석 간격이 있긴 했지만 방콕의 다른 펍들과 비교하면 좁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조도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때문인지 숨겨진 아지트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칵테일도 한번 제가 마셔봤는데요,
과한 변주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베이스의 칵테일이다 보니까요, 술의 맛 그리고 시그니처 테이스트들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DJ가 있는 대부분의 펍들이 그러하듯 밤 9시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10시가 넘어가면 조명 색도 변하면서 약간 클럽 같은 분위기로 변합니다. 고급 술집답게 가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대놓고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작은 공간에서 분위기 있는 고급스러움과 힙한 분위기의 술집을 찾으신다면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재패니즈 BBQ 마타도어입니다. 호텔 근처 구글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야끼니쿠 전문점인데요. 이곳이 다른 곳보다 점심 메뉴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기본 3종 고기 메뉴에 반찬까지 해서 290바트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밑반찬은 샐러드와 국, 밥 위주로 되어 있고요. 전 조금 비싼 스페셜 등급의 3종 세트로 스페셜 안창살, 갈비살, 채끝을 주문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안 하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숯불 베이스라서 화력도 만족스러웠고 고기의 퀄리티랑 소스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양이 되게 많아서요, 점심 메뉴만 시켰는데도 굉장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 여행 중에 태국 음식이 살짝 물린다면은 가성비 넘치는 야끼니꾸를 드셔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2025년 상반기에 다녀온 방콕 스팟들이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도 태국 여행을 가고자 준비 중인데요. 그때 다시 가게 된다면 다시 돌아와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